안녕하세요. 식판 시즌3 제1회 방송입니다. 저는 MC 아모로이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에다님, 링코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렇게 다시 모였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에다님이랑 링코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현직자답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아, 네, 그러셨군요. 저희가 이번에 또 새롭게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번 시즌은 조금 또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즌2 때 너무 짧았고 저희 식판 시즌3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식판 시즌1은 식품업계에 계신 분들 모시고 저희가 직무 설명 주로 했었고, 시즌2는 좀 짧았지만 학생들의 진로 고민해줬는데, 시즌3 같은 경우에는 식품 유형별, 식품 업계 또는 관련 종사자분들 모시고 얘기하는 형태로 꾸며보려고 하고, 중간에 조금씩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은 기획은 그렇습니다. 네. 혹시 시즌3를 통해서 바라거나 청취자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즌 3 같은 경우에는 1이랑 2랑은 조금 다르게 현직자분들이 조금 많이 참여해가지고, 현재 저희 식품이 총 유형으로 따지면 24가지고 건기식이나 축산물까지 합치면 엄청 되게 많은 식품이 유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사건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아니면 특이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첫 주제에 앞서 모두 처음 모였으니까 좀 가벼운 진행을 하려고 해요.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 피포타 국위 대학생 인턴들 모시고 대학생들이 느끼는 학업, 취업, 그리고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피포타는 이제 저희가 하는 활동명이고, 피포타 국위 대학생들은 이제 저희와 함께 올해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다양한 활동, 현직자들이랑 같이 하면서 이제 배워 나갈 수 있는 활동이고요. 국위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식품과학과 4학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영양학과 4학년 홍영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축산식품생명공학과 4학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영양학과 4학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생명공학과 3학년 이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식품생명공학과 4학년입니다. 네, 다양한 또 식품학과 분들이 또 오셨는데, 학생분들 이제 처음 질문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식품 관련해서 다양한 학과에서 공부 중이신데, 혹시 이제 과를 들어오실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제 왜 들어오셨는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학과 생명을 좋아해서 처음에 식품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고, 재학 중에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 의식주 중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더욱더 관심이 높게 생겨서 그를 직무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과 진로를 고민해봤을 때 적성에 맞는 식품공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영양교사를 꿈꾸고 식품영양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식품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식품 쪽도 재밌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R&D 분야 꿈꾸고 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요리사를 꿈꿨기 때문에 조리학과로 갈까 했었는데, 대학교 가는 걸 준비하면서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먹는 것도 좋아하고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 식품 쪽에 관심이 생겨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 라면이나 과자, 신제품 출시 시 직접 사 먹어보며 나도 이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 과에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다양한 생각으로 과를 선택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혹시 학생분들이 이제 과를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또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계실 텐데, 고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제 어떤 고민 있으신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요즘 기사 자격증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일단 저는 품질 관리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식품 기사는 이미 1회차에 쳐서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화학 분석 기사도 많이 도움된다고 하셔서 화학 분석 기사도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 고민에 대해서 대표님이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지금 그러면 식품이랑 화공 두 개 다 준비하시는 거죠? 네. 기사를? 네. 그러면 식품 말고 품질 경영 기사 이런 쪽도 준비하세요? 아니요, 품질 식품만? 단톡방에 물어봤는데 품질 경영보다는 화학 분석 기사가 더 도움이 된다 해서
4분기를 생각하고 있어요. 기사는 왜 따고 싶으세요? 기사는 일단 식품 기사는 졸업 요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사가 있으면 뭔가 더 우대해주는 곳도 있다고 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기사가 이제 졸업 요건이에요? 네, 기사를 따야지 그 졸업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요즘은 거의 졸업 요건으로 식품 기사를 그러기엔 기사가 너무 많이 빡세졌는데. 아, 기사 또는 산업기사? 위생사. 위생사. 네. 레벨이 좀 많이 다를 텐데. 왜냐면 과거 대비 기사가 과거에는 이제 필답 실기하고 필답 했었을 때까지만 해도 합격률이 되게 많이 높았는데 이제 그게 실기가 없어지고 필답으로 전향되고 나서 1회차 합격률이 이제 전국 몇 명 안 되는 수준까지 확 떨어져 버려서 식품 기사 자체가 엄청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요건 자체가 되게 많이 어려워진 것 같기는 해요. 현직자 입장에서는 자격증은 사실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는 회사 차이점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그 기사가 별로 없는 회사인데 꼭 필요한 이런 목록이 있다고 하면 그럴 경우에 기사가 무조건 필요할 것 같은데 품질부서 사람 다 합쳤는데 12명 있는데 12명 전원이 품질 쪽 관련해서 식품기사도 있고 위생사도 있고 전부 다 있었을 때 사실상 그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역량이 됐냐 안 됐냐 그 정도 판단이라서 사실 회사에서 만약에 그걸 우대 조건이라고 써놨으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우대 조건이 아니거나 뭐 그런 내용이 일체 내용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크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있으면 어느 정도 기본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그레이드까지는 올라왔구나 이 정도 판단 수준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자격증도 있지만 들어갈 때 기사 있으면 기사 3점으로 끝이에요. 10개가 있든 100개가 있든 최종 제일 높은 거 몇 점짜리 하나 있냐 그럼 그거 점수 하나만 들어가는 거라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어떠세요? 예코님. 근데 우대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 진짜로 뭘 우대해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고 자격증보다는 면접 때 잘 얘기하고 말하는 게 더욱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식품기사 우선 뭐 많이 따시는데 저도 식품을 전공했지만 저는 뭐 크게 이쪽으로 그러니까 기사가 필요할 일을 할 게 아니어서 안 땄고 혹시 두 분은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저는 없어요. 네, 이렇게 식품을 하더라도 어느 분야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식품 기사가 딱 한 번 필요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이전에 다녔던 회사 중에 회사가 이제 새로 신사업을 하는데 건기식을 이제 하다 보니까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있잖아요. 품질관리. 네, 품질관리인을 이제 선정해야 되는데 그 분야에 10년 이상인가 또는 식품 기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인사팀에서 아마 쭉 필터링 했겠죠. 해가지고 저희 이제 원래 그 당시에 공장장님이 이렇게 합쳐서 10년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론은 이게 조금 안 돼서 이제 다른 분야였으니까 그 회사가 갑자기 건기식을 시작한 데여서 그래서 결국엔 식품기사 한 명을 이제 했던 일이 있었는데 뭐 그때 이제 조금 소정의 돈을 좀 더 월급에 넣어주겠다 이런 일이 있었고 사실 뭐 식품기사가 저도 그 다음에 큰 우대가 있는지 근데 지금 뭐 현직자분들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하는데 뭐 그래도 자격증 뭐 다들 보통 맨날 있는 거 뭐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다라는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거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뭐 나를 좀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지만 뭐 현직에서는 근데 정말 향후를 생각하면 전 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기사를 따고 나서 나중에 추후 기술사까지 바라보면 기사를 따고 나서 기사가 없는 경우에는 현직 경험이 9년차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기술사를 응시할 수 있는데 기사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기사 딴 후로부터 현직 경험 4년 이상일 때부터는 기술사를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산업기사 같은 경우 6년 이상일 경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현직자에서 기술사에 딸 수 있는 자격 요건 자체가 되게 도달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그런 방향성까지 바라봤을 때는 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추후 멀리 바라봤을 때 근데 여러 의견을 들어봤지만 사실 자격증은 그 회사가 얼만큼 그거를 심도 있게 보는지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역량을 갖추기 따기 위해서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 분석도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현직자에서 분석은 사실상 분석 기사를 갖고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기계 한 번이나 더 만져봤냐 안 만져봤냐 차이점이어가지고, 근데 분석 파트 같은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그레이드에 올라가면 그 기계가 어차피 걔가 할 수 있는 용도는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자주 반복하다 보면 특유의 많은 테크닉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워낙 많은 기계도 있고 처음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기사 자격증 갖고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이 가름이 되니까 이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냐 이건데, 그거는 이제 회사가 아니라 부서의 연관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분석을 열심히 하거나 뭐 R&D 쪽에 힘을 쏟는 회사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는 한데, 그런 쪽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이 유통판매 전문적으로 해갖고 위생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쪽에 힘을 쏟는 분야 같은 경우에 사실상 화공 이런 쪽보다 위생사라든지 그런 쪽에 조금 힘이 더 실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회사 모집 요강 보실 때 항상 대부분 놓치는 게 많은데, 거기서 뭘 우대해주고 어느 공장에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우리 회사가 너가 들어올 때 이 정도는 보고 들어와야 되라는 모든 정보를 다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집 요강 살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집 요강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모집 요강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로 뽑고자 하는 사람을 다 이제 적어놨는데 거기에 맞춰서 자소서를 좀 쓰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설명드리면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되게 다양해요. 흔히 생각했을 때 대기업에서 만드는 품목이 딱 떠오르는 대표적인 품목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품목은 어느 해당 지역에서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에서 다 만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A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라면 만들고 있는데 내가 쓴 데는 B 지역이에요. 근데 B 지역에서는 식용 유지라든지 뭐 참기름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를 지원해가지고 여기 가서 왜 입사를 어떻게 하려고 들어오게 됐습니까?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라면을 엄청 열심히 얘기하면 우리 회사 내가 이렇게 다 정보를 다 줬는데 이 친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달 못하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집 요강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 지원하는 곳이 공장인데 만약에 어느 곳에 있는 공장인지 공장도 보셔야 되고, 내용을 쫙 봤을 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분석 업무인지 아니면 공정 업무인지 이게 보면은 자세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자소서도 좀 그쪽에 이제 방향을 맞춰가지고 작성하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이제 학생분의 고민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펙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뭐 오버스펙이다 하면서 스펙 과다 경쟁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만의 스펙 또는 차별화된 스펙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니코님이 아무래도 지금 학생들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졸업자분들이죠. 이제 취업 지원 실제로 뭐 이제 보시는 분이신데, 보통 이렇게 서류 보실 때 어떤 걸 많이 보시나요?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학교라든지, 왜냐면 그 공장이나 뭐 근무하는 곳하고 멀면은 퇴사율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을 좀 보거나,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뭐 과 좀 보고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요즘은 하도 스펙이 다 비슷비슷해요.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한정돼 있어서 뭐 인턴, 그 다음에 외국 뭐 여행, 그 다음에 뭐 자격증은 거의 다 식품 기사 영양소 다 갖고 있어가지고 차별화는 거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볼 수 있는 게 그 정도 수준, 지역, 거리 학점도 크게 많이 안 봐요. 어차피 학점도 다 비슷비슷하고 공부 잘하나 못하나 뭐 그런 것도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스펙은 그 정도 수준을 보고, 오버 스펙으로 오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그 중에서 다 비슷한데 어떤 친구가 좀 더 눈에 띄세요? 뭐 이제 뭐 거리나 이런 걸 다 보시겠지만 눈에 띄는 학생. 눈에 띄는 거는 좀 이렇게 자소서도 특별하게 좀 다르게 쓰신 분이 좀 있긴 해요. 그런 분들은 눈에 많이 띄긴 하죠. 최근에는 자소서 같은 게 이제 AI도 같이 또 하다 보니까 더 거르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또 비슷하기도 하고. 그럼 또 이제 에다님은 혹시 오버스펙에서 차별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니코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자소서를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다들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스펙이 돼야 되는지 흔히 말해서 예상표라는 게 대부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거기에 맞추려고 대부분 어학 성적이라든지 자격증 몇 개, 사회경험 몇 개 다 대부분 비슷하게 그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맞춰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버스펙이라고 했을 때 오버스펙 되는 친구들도 많긴 한데 사실상 오버스펙이 그렇게 잘 뽑히지는 않더라고요. 차별점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첫 번째 질문했던 친구가 얘기했던 질문하기 전에 본인 소개했었을 때 뭐 좋아하고 뭐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차라리 그걸 좀 심도 있게 파는 게 저는 좀 차별점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회사도 명확하게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에 대한 것도 조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무슨 제품인데 경쟁사는 어떻게 만들고 있고 경쟁사는 어떤 플레이를 해가고 있고 내가 지금 지원하는 회사는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 나만의 가설도 약간은 필요해요. 그만큼 그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라든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사람 없고요. 대부분 다 준비되어 있고 질문 던졌을 때 왜 이렇게 했어요 하면 속으로는 분명 그 대기업이니까 지원했죠 라는데 다 거의 대부분 다 자기가 성실하고 어떻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거기서 차별점 가지고 있는 거는 얼마큼 내가 이 회사에 많이 알고 있고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까지 알고 있어요. 저만큼 아는 사람 없을걸요. 이런 모습들은 조금 보여주는 게 좀 더 차별점을 갖지 않나? 아니면 아예 좀 새로운 경험이라든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리고 직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품질 직무를 쓸 건지 아니면 마케팅 직무를 쓸 건지 연구개발 직무를 쓸 건지 뭐 연구개발 직무 같은 경우에 해외 경험 많이 나갔다 온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많이 받고 보면서 거기에 대해 포커싱을 해외 식문화였다. 그들은 이런 식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했을 때도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고 그들이 쓰는 식기류는 이런 거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집어먹는 타입의 제품 같은 그 나라에서는 또 안 맞을 수 있다. 뭐 이런 타입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흐물흐물거리는 식감 자체를 아예 싫어하기 때문에 먹지를 않는다. 근데 우리가 이걸 타겟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출하면 이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다. 하면서 그런 여행 스토리 자체를 또 거기도 약간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 일상생활에서 얼마큼 내가 식품에 관심이 있냐가 자체가 차별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님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최근에 회사에서 인턴 분들을 좀 이렇게 뽑기도 하고 같이 생활을 해봤는데 방금 다 얘기하셨던 게 맞아요. 그 친구들의 스펙을 들었는데 순간 어라? 약간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정도 수준으로. 그러니까 뭐 학과가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대부분 외국어 수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고 제가 들어도 와 진짜 스펙이 요즘에는 뭐 되게 높다고는 했는데 이 정도라고는 생각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취업의 문이 자꾸 이제 뭐 적어진다고 하는데 스펙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고민이 많겠더라고요. 더 여기서 어떻게 차별화할지 해서 학생분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근무하면서 봤더니 뭐 다행히 그래도 이제 세 분 다 정규직 전환이 되셨는데 너무 열심히 하기도 했고 각자 조금씩은 다른 자기만의 장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인턴을 뭐 한 2회 이상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어느 정도 적응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펙 뭐 이제 이건 합격하고 이유인데 이 친구들이랑 있으면서 생각한 게 그래도 같이 있는 친구가 일머리가 좋고 하길래 꼭 붙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센스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어떻게 좀 더 나를 다르게 보여질지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그 회사에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합격한 후에 얘기여가지고 네. 합격하기 전에는 서류에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류에서 드러났을 때는 어찌 보면 현직자 3명이서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이력서 갖고 오면 대부분 다 컨트롤 C 컨트롤 V 같은 느낌이다. 근데 여기서 튀려면 T는 경험을 확실하게 쓰기는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과연 튈까 안 튈까는 본인이 계속 꾸준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직 현직자인데 저는 자주 하는 게 그거예요. 편의점 자주 가요. 편의점 가가지고 전체 매장을 한 번씩 찍어요. 냉장 매대는 뭐가 있고 냉동 매대는 뭐가 있고 일반 매대는 뭐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통 2주에서 3주 단위로 한 번씩 찍어놔요. 그렇게 찍다 보면 매대 구성이 갑자기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 트렌드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리고 냉동 쇼케이스가 원래 2개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4개로 늘어날 때가 있어요. 지금은 냉동이 많이 늘어났어요. 마트를 가더라도 냉동이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저는 대형 마트도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한 번씩 다 돌아요. 요새 트렌드는 어떤지. 그러면 그걸 가지고 본인이 생각을 써도 돼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차별점을 둘 수 있는, 그냥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를 팁을 드리자면. 너무 큰 팁을 주셔서 앞으로 사진 찍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네요. 왜냐면 저도 말은 하지 않지만 제가 그 카테고리를 하든 안 하든 항상 똑같이 찍어놔요. 똑같이. 왜냐면 이건 그냥 습관이었어요.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나서부터 습관이 항상 조금 보고 매장 확인해보고 어떤 제품 새로 나왔는지, 얘는 이 제품 왜 냈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하셨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냉장 스큐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 편의점에 냉장빵 매대가 엄청 많아졌거든요, 디저트가. 근데 이제 그게 또 늘어났다가 또 요즘 최근에는 또 음료 쪽을 보시면 단백질 음료 스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서 단백질 제품 관련된 상품이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트렌드를 보게 되기는 하는데, 이거는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 또 큰 팁을 주셔서 앞으로. 다만 이제 조금 주의하실 점은 편의점 점주님들마다 성향이 있으셔서, 예. 그리고 찍으실 때는 사실 매장을 다양하게 가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땡 뭐 이렇게 시땡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똑같은 곳을 가셔야 돼요. 똑같은 곳을 계속 가셔야 여기 이 매대 구성을 계속 갈라지는 걸 똑같이 확인할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 똑같은 데로 이제 자주 가셔서 기록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네. 학생분들 근처에 있는 편의점의 매대랑 직장인들이 많은 편의점 매대랑은 매대 구성이 달라요. 학생들은 시험기간 대비해가지고 그런 고카페인 음료 이런 거 세팅의 음료 라인이 되게 많은데, 직장 라인에서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즉석식품 라인들이 되게 많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편의점 중에서 뜬금없이 차만 엄청 많이 다니는데 주차장이 엄청 넓은 편의점도 있어요. 근데 그런 편의점들은 그거 하시는 분들이에요. 차량 이렇게 하시는 탑차라든지 큰 차들 있잖아요. 새벽에 움직이시는 분들, 그분들 위주여가지고 그 파우치 음료수 있죠. 막 커피라든지 아니면 레모네이드라든지. 그러면 그 편의점 딱 들어가 보시면 얼음컵 냉동 매대 있잖아요. 그게 한 3개씩 깔려있어요. 주 품목이 그 품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달라가지고 차별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차별화 이제 해보실 수 있겠어요? 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시즌 1회는 일단 마무리 저희 하고요. 다시 이제 나머지 고민들 2회에서 이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